진명그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뛰어난 명성을 얻은 초대형 재벌 기업입니다. 이 거대 기업을 일궈낸 중심에는 창업주인 박진명 회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시간이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였으며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진명, 진명그룹의 창업자이자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나는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의사는 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도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성공 확률조차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은 늘 남의 일처럼 여겼던 나였지만 이제 그것이 내 곁에 다가왔다는 현실 앞에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지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바쳤고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하나에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옆에 있어야 할 가족은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과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내가 원하는 사업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택했고 그런 민준의 선택을 나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나를 떠났고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조사를 맡긴 후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아이, 즉 내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선가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 단 하나의 희망은 그 손자를 찾고 지난날의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비서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김 비서, 내 손자를 반드시 찾아내주게.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네. 나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난 후, 나는 오래전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의 유일한 핏줄인 석준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한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손자를 찾아 나의 지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석준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게,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하되 그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내 손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네. 김 비서는 신속하게 팀을 가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준이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월세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나는 직접 석준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그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허름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벽 곳곳에 오래된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내 손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 비서가 먼저 원룸 건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피곤한 얼굴의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눈에는 피로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마주한다는 설렘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석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한 발 나섰습니다. 박석준 씨 맞습니까? 저는 진명그룹의 김지훈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나 내가 나서기도 전에 석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저한테 왜 오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반갑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오랫동안 널 찾아다녔다. 석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때는 어디 계셨는데요? 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내 손자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궁금증에 답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이제라도 널 찾아온 이유를 믿어주지 않겠니? 석준은 여전히 단단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전 그런 관심 필요 없어요. 바쁜데 그만 돌아가 주세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그 말에 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 열렸습니다. 석준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제야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반드시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겠니?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겠다고. 석준은 여전히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드디어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박석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청년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고 세상을 향한 믿음도 거의 사라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내일이란 단어가 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 친할아버지라며 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날 찾는단 말입니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나는 그 말에 문을 열고 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고 나는 조심스럽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의 개인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 무게감 있는 서재, 그리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할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당시 차량이 정체된 도로에서 갑자기 조작된 신호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중요 서류가 사라졌다는 점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고를 조사했고 아버지가 회사 내부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 말을 듣자 내 안에서 거부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늦었어. 내 아들을 잃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커질수록 나는 더욱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사건을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아버지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준 서류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점점 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던 것일까? 혹시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권력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명그룹 내부에서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내부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날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무언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문서를 찾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문서를 찾으면 누가 배우인지도 알 수 있는 거군요. 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 문서를 찾으려면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내가 이 일에 발을 들이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이 일에서 발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결심을 확인한 후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우리가 찾는 문서가 진명그룹 내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이미 그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도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진명그룹 내부의 한 오래된 창고를 수색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창고에는 과거의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회사의 고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권한으로 문서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내부는 이미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한 파일을 건네주었다. 회장님, 이 문서를 보십시오. 나는 파일을 열어보았고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당시 진명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비리와 횡령의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가지고 있던 문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있다면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우리를 막으려 할 거라는 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진실 찾기를 넘어서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할아버지와 나는 그 배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넣은 문서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쥐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맞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명그룹의 고위 임원들 중 몇몇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것을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정보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사고를 위장해 그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묵한 채 손으로 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제 알았으니 쉽게 놓을 수 없겠지.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직접 맞닥뜨리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챈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를 가만히 둘 자들이 아니지. 내 아버지도 이걸 들고 있었다가 그 꼴이 났는데 우리가 안전할 리가 있겠느냐.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거다. 우리는 즉시 내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와 문서를 정리해 검찰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한 안전 대책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귀가하던 중 정체불명의 차량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을 돌아봐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속도를 내보았지만 상대 차량도 따라붙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도 전에 몇 명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석준 씨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대의 검은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내 앞을 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김 비서가 내렸습니다. 석준 군, 이쪽으로. 나는 지체할 겨를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쫓아오려 했습니다. 김 비서는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타. 나는 차에 올라탔고 김 비서는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따라붙었지만 김 비서는 침착하게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김 비서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를 막으려는 놈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제 시간 없습니다. 조만간 회장님께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급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급히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김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그는 신속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경비팀과 연락을 취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상을 붙잡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아마 강제로 끌려가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와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김 비서는 곧바로 내부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명그룹의 비밀 회합 장소 중 하나에서 할아버지가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즉시 김 비서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진 건물 한 채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몇 명의 경비원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다. 여기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회장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하지.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자 거기에는 회장의 측근이었던 최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최 상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지. 내 아버지가 이 문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손자까지 같은 길을 가게 만들고 싶나?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야. 그리고 그 문서를 들고 있는 한. 넌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나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지금은 저와 할아버지까지 없애려는 겁니까? 최 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포기하면 굳이 없앨 필요는 없겠지. 이제 선택해. 문서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 목숨까지 걸든지. 나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주먹 쥐며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둔 경비팀이 건물 주변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최 상무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그러나 이미 밖에서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고 결국 최 상무와 그의 측근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깊이 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경찰이 최 상무 일당을 체포한 후 우리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긴장으로 인해 굳어있던 내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공개하고 진명그룹에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밝혀야 했습니다. 나는 김 비서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끝나는 건가요? 김 비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가진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박석준 씨.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아버린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명그룹의 부정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나는 준비한 문서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는 진명그룹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함께 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곁에 남아 회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를 믿는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뜻을 이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진명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기업 내부의 혼란은 컸지만 오히려 투명한 경영을 원하는 직원들의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진명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결정을 의아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문화 개혁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것을 알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다했어. 앞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 때다. 나는 내 손자가 어떤 길을 가든 믿고 지켜볼 것이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리했던 탓이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석준아. 나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진명그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잇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믿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의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진명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더 이상 부패한 권력의 도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진명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